델리 술탄 시대인 1398년 인도를 침입한 티무르의 후손이자 어머니의 조상인 징기스칸의 후손이기도 한 바부르는 투르크계 몽골 족장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의 조상들의 땅인 북인도를 어떻게 해서든 되찾아야 한다는 야망에 불타오르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부르는 그런 그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1504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과 간다라를 점령하였고 1526년 델리 술탄의 마지막 왕조인 로디 왕조의 혼란을 틈타 수적으로 10배에 달했던 로디 왕조의 대군을 물리치고 인도화 대륙의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후마유는 강인한 통치자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듯 즉위 후 수르 왕조의 쉐르칸에게 제국을 넘겨주고 이란으로 망명합니다. 망명 생활을 시작한 지 15년 후 쉐르칸이 피살되고 수르 왕조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하자 후마유는 그 틈을 타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 수르 왕조를 내쫓고 다시 왕국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도로 돌아온 지 수개월 만에 도서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게 되고 불과 13살인 그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무굴의 제3대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린 왕이 무굴 제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위대한 왕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굴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인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왕인 악바르가 왕으로 즉위할 때만 해도 무굴 제국의 입지는 남인도의 힌두 왕국과 벵골, 구자라트의 무슬림 왕국보다 열세였을 만큼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악바르는 막강한 군대를 키워나가며 조금씩 그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악바르는 쉴 새 없는 정복전쟁 속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이어가며 용맹스러운 전사로서 이름을 떨쳤고 구자라트, 벵골, 오리샤 지방으로의 그의 영토를 넓혀나갔습니다. 거침없는 그의 영토 확장과 정복전쟁에서 자비는 없었지만 그는 자국민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며 종교의 분열에서 오는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그전 군주와는 달리 힌두인들을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지배자 무슬림과 다수의 피지배자 힌두인들의 대립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국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악바르는 힌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최우선으로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우선 힌두 왕국인 라지푸트와의 혼인 동맹을 맺고 본인부터 라지푸트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재능만 있다면 무슬림과 힌두, 종교의 구분 없이 고위관직을 부여할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힌두와의 화해와 포용 정책을 통해 더 큰 제국을 이룩하려고 했던 악바르는 후손에게도 힌두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종교를 떠나 국민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그의 뜻이 오래가지 못했지만 이슬람의 인도 침입 후 처음으로 그가 보여준 관용의 정책은 후세에 길이 남을 만큼 위대한 업적으로 인도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위 상속의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굴 시대에는 왕이 살아있음에도 왕이 쟁탈전을 벌여 부왕을 폐위하고 왕에 오르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천하의 악바르 또한 말년에 이 패습 아닌 패습을 피할 순 없었고 결국 그의 왕자들 중 살림이 왕이 쟁탈전에서 승리하며 악바르를 폐위하고 왕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무굴의 제4대 왕 자한기르였습니다. 악바르의 뒤를 이어 자한기르가 왕위에 오른 17세기 초반 포르투갈, 영국, 폴란드 상인들이 인도에 드나들며 무역을 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영국이 수라트 지역의 동인도 회사를 그리고 아그라에도 그들의 무역 거점을 만들며 열강들 중 가장 깊숙이 인도로 진입하기 시작하며 인도화 대륙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의 장남 쿠스랍 또한 펀자브로가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인 악바르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의 뒤에는 시크교의 제5대 구루인 아르잔이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자항기르는 군대를 보내 아르잔을 처형하면서 그때부터 무굴 제국은 시크교의 원수가 되고 결국 시크교가 무굴 제국에 대항해 영국을 도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후스랍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의 동생인 쿠람은 마약에 빠져있던 아버지를 대신해 왕위에 오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항길의 왕비인 누르자한과 그녀의 오빠 아사프칸에 막혀 자항기르가 사망했음에도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쿠람은 조금씩 아사프칸을 본인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그가 어렵지 않게 누르자한의 오빠이기도 한 아사프칸을 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사프칸의 딸이 바로 타즈마할로 유명한 뭄타즈마할이었고 쿠람이 바로 아사프칸의 사위이자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 샤자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샤자한은 유럽과의 무역으로 풍요로운 나라 살림과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을 뿐더러 남인도로 세력을 넓히며 강력한 왕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샤자한이 집권한 30여 년은 무굴 제국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왔고 최고의 전성기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느 왕들과 마찬가지로 샤자한의 말년에도 왕자들의 난이 벌어지며 뭄타즈마할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왕자인 아우랑제부가 샤자한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샤자한은 아우랑제부에 의해 8년 동안 아그라성의 무삼만 버즈에 갇혀 타지마할을 보며 쓸쓸히 죽어가는 비극을 맞습니다. 아우랑제부에게선 악바르나 샤자한이 펼쳤던 종교적 관용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오롯이 이슬람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강인한 사상에 빠져있던 그는 이슬람법만 내세우며 힌두교를 부정했고 힌두의 종교적 행사까지 불법화했습니다. 그가 통치한 50여 년 동안 인도는 철저하게 이슬람화되었으며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종교에 대한 탄압은 힌두교는 물론 시크교와 모든 종교인들이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라지푸트와의 수차례 전투 이후 데칸으로 진격한 아우랑제부는 데칸이남을 정복하는 것만을 목표로 그의 마지막 여생을 바치게 됩니다. 아우랑가바드가 바로 아우랑제부가 말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에 유래되어 그의 이름을 따 지명이 개칭된 곳입니다. 아우랑제부는 악바르 이후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며 데칸을 넘어 남인도 지역까지 영역을 넓혀갑니다. 데칸 고원의 힌두 세력인 마라타와의 대립으로 많은 시간과 국력을 낭비한 아우랑제부가 결국 전장에서 사망하자 무굴 제국은 급속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제국의 운명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